네, 34번입니다. 요거, 고3 거고요. 네, 처음부터 쭉 보면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이렇게 접속사 that을 앞에다 딱 놓고 주어로 만든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is hardly news. 그다지 뉴스조차 아니다. 뭐 hardly를 부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뭐, 뭐 어렵게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드고, 이건 하드리는 거의 아니다.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드리 뉴스라는 건 뉴스거리도 조차 아니다. But, 하지만 루소에게 있어서 이러한 의존성은 앞에서 말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딱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이런 의존성은 extended 확장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목적 여기 into 확장되어서 요쪽 지금 보면 beyond라는 전치사도 extended에 붙어 있고 into라는 전치사 구도 extended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확장됩니다. 요걸 훨씬 넘어서서 요 companionship, or even love, 뭐 동료애라든가 심지어 사랑이라든가 이런 마음을 훌쩍 넘어서서 아, into 여기까지 확장됩니다. into the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인간이 된다는 바로 그 과정까지 확장됩니다. 자, 아셨죠?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돼요. 전치사구는 주인을 찾아 붙인다. 자, 루소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People are not born, but made. 사람들은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 but made,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Every individual, 모든 인간들이 a bundle of potential. 자, 한 다발의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whose realization, 이 잠재력의 실현은 requires the active involvement of others,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루소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즉, 인간이 되려면 타인을 꼭 필요로 한다라고 말한 거고요. 루소는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말한 말과 같은 말이 나와야만 하겠죠.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저 태어나지면 끝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진다는 건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인간들이 다 각자 잠재력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잠재력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타인의 기여, 타인의 적극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언급한 게 벌써 이제 두 번, 한 번, 정확하게 언급한 거 두 번이죠. 그죠? 두 번인데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게 문장은 두 개였는데 두 번 다, 예,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죠. self-development, 자신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social process, 소셜의 책을 딱 하셔야 되죠. 소셜이란 게 뭐예요? 사회적 과정이다. 뭐 직역하면 그건데, 소셜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인간관계를 거의 뜻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 other people을 그대로 받는 거라고 이것도 볼 수 있어요. self-sufficiency, 자기 충족, 뭐 이거는 뭐 자급자족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판타지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other people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인간이 되어간다. 이 말의 반대말인 겁니다. self-sufficiency는, 그죠? 스스로 혼자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다. 충분히 아,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기다 박아놨습니다. 네,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루소는 wished passionately that it were not. 자,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요런 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맥락 읽기에 실패하는 어, 이유, 그 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이거 생략이 돼 있거든요. It were not. 그것이 그렇지 않기를 열정적으로 바랬었다. 요런 그것이 그렇지 않기를 하는데 it were not 하고 뒤에 이제 말을 다 하지 않았잖아요. 빈 부분이 있잖아요. 생략된 부분. 생략은 채운다. 생략은 채운다. 생략을 채워줘야 돼요. 그럼 거기 들어갈 건 뭐냐면 요 이시 일단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명사는 찾는다. 대명사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뭔지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앞문장이겠죠. 바로 self-sufficiency겠죠. 그러면 it were not 한 다음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여기 들어갈 거죠. It were not it were not an impossible fantasy. 그것이 즉 self-sufficiency가 자급자족이 혼자서 충분하다는 그 사실이 타인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기를 루소는 늘 바랬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사실 주장은 이렇게 자기 통찰로는 인간이라는 것은 타인을 필요로 하고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과정, 타인과의 소통, 타인과의 개입, 타인의 개입,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루소 본인은 혼자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좀 안 만나고 싶었던 거죠. 타인을 싫어했나 보죠. 예를 들자면 그건 정확하게 그 배경 지식은 없기 때문에 루소가 뭐 그런 사람이었는지까지는 모르나 여기 써 있는 걸로 요 문장으로만 해석을 해보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루소는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원했습니다. self-sufficiency가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기를 늘 바랬었습니다. 자, 로빈슨 크루소가 a favorite book, 그가 가장 좋아했던 책 중 하나였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게 무인도에 가서 뭐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그런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삶을 꿈꾸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루소가, 그죠? 로빈슨 크루소가 왜 나왔나 싶을 텐데 이 로빈슨 크루소는 이때 만약에 로빈슨 크루소는 뭐 유명한 책이니까 뭐 다 아셨겠지만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로빈슨 크루소가 그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다 하고 그게 뭔데 모르겠으면 아마 이게 셀프 서피션시를 어, 지지해주는 내용이 담긴 셀프 서피션시 쪽의 내용이 담긴 책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로빈슨 크루소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였고 이 시, 대명사는 찾는다고 했죠. 이 시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금 오해할 만한 게 로빈슨 크루소가 사람 이름이니까 근데 이게 꺾어쓰기 했으면 이게 책 제목인 거거든요. 명백히 여기서는 책 제목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문법적으로 he를 로빈슨 크루소를 받아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그 사실을 간과하기가 쉽죠, 아무래도. 그냥 이 사람 이름이니까, 로빈슨 크루소는 이랬나? 갑자기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he는 로빈슨 크루소를 받은 게 아니라 루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루소는 yearned to be free from the pains and uncertainties of social life. 아까도 말했듯이 소셜 라이프, 사회적 삶이라니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그 고통과 불확실성을 루소는 그걸 피하고 싶어 했다. yearned, 갈망하다. yearned to be free from. 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소 본인은 소셜 라이프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확실히 여기서 나왔죠, 그죠? 여기서 뭐 로빈슨 크루소 책에서 하고 It Was Not에서는 약간은 불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셨을 수 있지만 바로 요 He yearned to be free from the pains and uncertainties of social life. 바로 요 부분에서 루소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소셜 라이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뒤집죠. 하지만 그의 라이팅은 이것도 누구예요? 루소의 글은 다시 한번 루소의 글은 document 기록합니다. with extraordinary clarity. 굉장한 명확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그의 저작물은 기록합니다. 이렇다는 사실을. 그럼 여기랑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앞에 있던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인간이 된다.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인간이 된다. 그런 비슷한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Our sweetest existence,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is relative, 상대적인 것이며 and collective, 집단적인 것이다. 상대적이고 집단적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소셜 라이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답이 되는 거고요. And our true self,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is not entirely within us. 우리들 안에만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안에만 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들 바깥에도 있다는 얘기고 우리들 바깥에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And it is kindness. 그리고 친절합니다. 친절함. 그리고 친절함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친절함이란 루소가 분석했습니다. PT의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어일 것 같은데요. PT의 항목의 아래에서 분석한 kindness라는 것은 근데 그것은 이제 여기 PTA라는 말은 번역하자면 PT로 번역이 영어 PT 연민으로 번역이 되거나 되지만 but is much closer to
sympathy, 공감, 연민, 이것도 연민이죠. sympathy도. empathy랑 비슷한 뜻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다르다면, empathy는 타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아채 주는 게 empathy 정도라면, sympathy는 타인을 동정해주고, 타인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연민하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sympathy, 같은 마음을 갖는 것. sympathy, 여기서 이제 as Hume and Smith defined it, 휴음과 스미스가 그것을 정의한 것과 같이 여기는 이제 이 PTA라는 말은 프랑스어 PTA는 영어로 PT로 번역되거나 심퍼시로도 번역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항목 하에 kindness라는 항목을 정해서 루소가 이걸 연구했는데 요 그 kindness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휴미나 스미스는 누구냐? 그냥 루소처럼 철학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왔을 때, 휴먼 또 뭐고 스미스는 뭐야?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건 그냥 그러려니 그냥 안다고, 이런 건 그냥 알지 뭐,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바로 이 친절함이 한 다음에 that is the key to this collective existence. 이 친절함이 이런 집단적 존재의 핵심이다. 그럼 이런 집단적이라고 왜 얘기했냐면 인간의 인간의 존재가 아름다워지려면 그 집단적이어야 된다고 말한 거 요걸 받아서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거고요. 요거의 핵심이 뭐냐? 바로 kindness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실존에서는요. 요 위치 요거는 안 봐도 상관없네요. 이건 상관없고 이때 강조구문 it is that 차라리 요거를 안 보고 위치부터 여기까지 하이픈한 부분은 안 보고 보는 게 해석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친절함이야말로 가장 이제 집단적 존재의 핵심이 된다. 그렇다는 거는 이 친절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글에서. 그러니까 요 친절함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친절함.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의 저작물을 보면, 그러니까 그 자신은 요 앞에서 요거랑 이제 대비되는 거니까 요것도 인식을 하면서 여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는 사실 사람 안 만나기를 스스로는 갈망했어요. 사람을 만나면 고통과 불확실성이 오니까 그 싫어했던 거예요. 루솔은 그거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했지만 그 본인은 그렇지만 그가 썼던 저작물은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장면에서는 타인과의 만남, 타인과의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becoming human이라는 거 있죠.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과정, 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언급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kindness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절함이 있는 인간관계.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친절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담긴 걸 여기서 찾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이 여기입니다. The shaping of the individual by his emotional attachment. 자, 보세요. 개인을 만드는 것이다라겠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거. becoming human, 그죠? 근데 요 인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개개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개개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His emotional attachment. 그의 감정적인 애착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이 감정적 애착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애착을 타인에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타인이란 언급이 지금 3번에 없습니다. 타인이란 언급이 없다는 게 이게 킬러 문항의 특징이에요. 이런 게. 킬러 문제들은 이 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 가장 몽땅 중에 제일 중요한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타인이죠. 사회적 요 단어죠. 그죠? 근데 요 단어가 안 들어있어요. 딱 안 들어있죠. 그죠? 근데 왜 안 들어있어도 되냐? 앞에 여기 but 앞에 있는 요 대비되는 데에서 이 사회적 라이프에 대한 언급, 소셜 라이프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but 하고 나가는 데서는 요게 잠깐 빠져 있어도 듣는 사람이 그거 없어도 무방하게 요걸 인식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고 또한 이거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어태치먼트라는 게 감정적으로 애착을 하려면 애착을 할 대상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어태치먼트라는 단어는 전치사 to를 데리고 나옵니다. attached to 분사로 나올 때도 그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to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는지, 어디에 애착을 갖는지 그 to가 붙어야 되듯이 지금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여기에 어, 들어있다.
암시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감정적 애착을 통해서 인간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그 감정적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kindness. 그죠?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아까 언급한 세 가지 키워드 하나, 둘, 셋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겁니다. 이거 좀 억지 아닌가요? 억까 아닌가요? 이모셔널. 이건 알겠는데 어태치먼트가 여기까지인 건 아닌가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게 평가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보셔야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게 요거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attachment to other people 이게 암시되어 있다라는 거를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이렇게 설명하실 수 없는 선생님들이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어법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트렌드가 여기 선택지가 어려워지는 거다. 이러면서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말들이 돌고 돌고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잘못 와전돼서 돌고, 음? 그냥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또 가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시작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부족한데, 자기가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공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문제 탓을 하고, 출제 탓을 하고, 트렌드 탓을 하고, 계속 변한다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영어 공부라는 과목, 영어 과목이라는 거는요, 이런 과목 있죠? 독해 과목, 이런 거,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이나 본질적으로 이제 같고요. 그거는 전 세계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레토릭부터 가르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 바로 이 레토릭, 뭐 독해, 이거하고 수학이에요. 두 개가 제일 오래된 학문이에요. 근데 그 오래된 학문에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새로운 뭐 트렌드는 조금 그건 인정하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이 바뀔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20년 전 방법, 10년 전 방법이라 잘못되고 뭐 최근 방법이라 옳고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방법으로 똑같이 글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내든, 빈칸 추론을 내든, 뭐, 아예 수능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든, 심지어 서술형 문제가 나오든, 결국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독해인데, 그 독해를 명확하게 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방식을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바뀐다 한들, 바뀌지 않을 거고요. 바뀐다 한들 근본은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 문제에 다 적응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공부 방향이지 어떻게든 꼼수로 요 상황만 넘어가고 어떻게든 대학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학을 가서도 여러분은 글을 읽으셔야 돼요. 영어로 된 글을 읽으셔야 되고 한국어로 된 글을 읽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 읽는 법을 지금 배워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바른 마음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